둘, 셋. 안녕하세요, 켄타 상균입니다. 자,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한살을 더 먹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30살. 와, 오마이갓, 어떡해? 오마이갓, 이제 자신의 행동과 말에 책임을 지고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어른이 돼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새해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새해 운동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평소에도 사주나 뭐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새해가 밝았으니까 2025년도에 우리 켄타 상균의 좀 운세를 좀 보고 싶다. 이제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그치.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치. 물어보자고. 맞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압구정에 왔습니다. 로데오. 너무 로데오. 오랜만에 옵니다. 맞아요. 좀 많이 바뀌었는데, 많이 바뀌었어? 예, 여기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좀 가볼까요, 저는? 뭐 1월 10일생 네, 저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 타카다 켄타라고 합니다. 켄타 씨. 네, 켄타입니다. 네. 자, 켄타 씨가 나르시즘도 좀 있고. 아, 그래요? 자기 잘난 맛. 자기가 예뻐야 돼 일단은. 자기가 조금 더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아야 되고 남들이 자기를 좋다 그래야 되고 스스로도 자기가 못난 꼴은 못 봐요. 약간 나르시즘이 있어요. 많아요. 약간. 아니 그 있어야지 뭐 연애를 있어야지. 해야지. 아닌 분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나르시즘은 있는데 이걸 자꾸 점검하는 쪽으로 써요. 나 좀 좋아져야 되는데, 나 조금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이뻐져야 되는데, 이걸 점검하는 쪽으로 쓰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쁜데 왜 그래? 괜찮은데, 잘 나와. 뭐 이래도, 아니야, 이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를 너무 되게, 똑같아요.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체능의 형태 말고 다른 부분에선 본인이 부각이 돼요. 근데 이제 직업이 예체능이니까 네. 예체능으로 부각이 되지 그럼 내가 다른 걸로 이렇게 앞서는 건 의미가 없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는데 센터가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센터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감수하거나 내려놓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차라리 센터보다는 그 옆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켄타한테는 더 맞아요. 근데 지금 포지션이 지금 어떻게 센터예요? 아니요, 센터는 얘고. 내가 센터였어?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듀오예요. 그냥 메인이라고 얘기하면 메인은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무대에서는 얘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뒤에서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얘가 더 많이 사람들 눈에 띄면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너무 맞아서 그게 맞긴 해요. 네. 왜냐면 내가 자꾸 앞으로 나가려 그러면 우리 팀이 아니라 다른 팀에 가려지는 효과가 나요. 뭔가 그런 식의 이제 활동이었던 거. 맞아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포지션이 그럼 그게 좋아요. 맞아. 나 이거 잘해. 내가 그럼 이걸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 포지션이 맞는 거야. 근데 맞아요. 우리가 이제 예체능 한다면 그래도 메인이고 싶다, 뭐 네. 센터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런 게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일단 조금 약간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생겨요. 없어요 그런 거. 옛날엔 있었는데. 그렇지. 근데 예체능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일단 어찌됐든 그런 욕망이 처음에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맞아.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좀 나쁜 건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도 나빴던 거 아니야, 이거는 왜냐면 원래는 되게 씩씩하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바로 튀어나가요, 켄타가. 원래 그래서 되게 그런 행동력이나 이런 게 되게 강한 친구인데 가끔 켄타야 좀 참지 그랬어. 그때 너무 빨랐어. 너무 성급했어.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이게 단점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상황을 아니, 말씀하시는 이건 거예요? 평생. 평생에?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자꾸 뭔가 그걸 어떻게 해? 아니 뭐 어떻게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켄타가 뭘 할 때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속도인지 아니면 좀 서두른 것 같은 건지 그걸 체크를 항상 해야 돼요. 약간 그런 면모가 있어. 조금. 있어. 너무 빨라. 조금 기다렸다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적재속소인데 너무 빨라갖고 되게 감점이 생기는 거야.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나빠요. 지금 이제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나르시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얘가 제일 많이 그 표현되는 데가 사실은 거울 앞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거울이나 화면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 나르시즘이 많이 발휘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네요. 저희 잘 쓰고 직업에서. 있어. 그래서 그냥 실전에서 이렇게 현실적인 그런 형태보다 화면에 비치는 거나 거울에 비치는 게 훨씬 괜찮은 친구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내일부터 내년이잖아. 네. 그러니까 내일 기점으로 생각을 하면 그 다음 해가 대운이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하고 이제 내년 25년은 좀 비슷한 패턴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도 열심히 하긴 했어. 그러니까 맞아. 3월부터 지금 내년 1월까지거든요. 그때까지는 계속 그런 상태야. 그러면 이걸 조바심을 내고 튀어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나한테 나쁜 애는 아니야. 내가 자꾸 그래도 약간 나 안 비치는데 어떡하지 걱정을 해도 약간 켄타야 근데 너 이거 잘하더라. 이거 한번 해볼래? 켄타야 너 이런 거 되게 괜찮더라. 다시 봤어. 이런 게 계속 생기기는 해. 근데 이제 완전히 포커스가 이제 가지는 않아도 네.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26년까지는 내가 그런 운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럼 꾸준히 뭔가 이렇게 눈앞에 오는 그 일들을 열심히 하면 그래서 그때까지 와 내가 더 완성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28년도쯤. 그렇지. 그때부터 29년까지 나 황금계야 왜 이래? 대한민국에서 켄타 이름 부를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정말 그거를 기다리고 좀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겠지. 아니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좀 꺾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켄타는 안 꺾여. 다행이다. 그 말이 조금 위로가 되는. 그러니까 26년 1월까지만 기다리자. 저희가 둘이서 데뷔를 한 게 18년도거든요. 그 20년도까지 열심히 좋았지. 했다가 그때는. 20년도부터 저희가 코로나. 코로나도 있었고. 그렇지. 근데 운도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20년 4월부터 자기가 수습을 하기 시작했어. 수습하고 회복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해서 24년 4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올 초지. 올 초부터 뭔가 그래도 이렇게 했더니 좀 괜찮아 이런 걸로 이 친구가 그래도 이제 좀 괜찮은가 보다라고 하는데 자꾸 앞에 뭐가 가려지는 거야. 그래서 답답한 운이었던 거야. 그래도 26년 1월부터 이제 그래도 다른 운으로 바뀌니까 괜찮아. 와 너무 잘 맞죠? 와 신기해요.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 인생 80대까지의 제가 제일 좀 뭐랄까 에너지가 황금기? 네. 좀 슬프긴 한데 50대예요. 옛날에 어디서 들었어요? 어어어. 50대, 왜냐면 60대. 사주는 통계학이기 때문에 동양에서 보든 서양에서 보든 기본 통계는 똑같이 나오는 거야. 네. 운 자체는 46년도부터 50대가 가장 황금기. 진짜 장난 아니게 잘 나가요. 진짜요? 저 50대 잘 됩니다. 그러면 켄타는 이제 1년만 이제 잘 살아내면 올해 25년도만 잘 살아내면 이제 큰 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고생한다라는 느낌은 들어가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부분은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일단 요거는 팬들이 좀 뭐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부분일 수 있어서 얘기를 살짝 더하면 이제 켄타한테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긴 한데 팬 이외에 여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팬은 사실은 지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실 배우자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배우자로 들어가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켄타한테는 해가 돼요. 그래요? 구설수가 나거나 뭐 켄타가 상처를 입거나. 다음에 나 할 거잖아. 너무 나 무서운데? 왜? 너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제 얘기를 듣기가 싫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무서워. 근데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자기가 그걸 결정하는 거야. 볼래 말래.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래도 보는 게 봐야지. 자 일단 보고 제 친구는 이름이 상균입니다. 상균 씨. 자 상균은 다른 사람보다 이해력이나 이런 게 되게 빨라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잘하고 뭔가 아직 안 알려줬는데 먼저 알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흐름이라는 부분에서 얘기할 때도 흐름에 빨리 적응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원래가 높아. 대체로 제 머리 좋은데 또는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이렇게 얘기하긴 하거든. 단지 처녀 자리가 조금 문제인데 처녀 자리의 그 이제 느낌이 어떠냐면 약간 얘를 설명할 때 잔다르크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잔다르크 누군지 알아요? 네, 어떤 사람이에요? 마녀사냥. 엥? 여자로 서 마녀사냥 왜 나왔어? 아닌가? 아니야. 어디서 마녀사냥이 나왔어? 프랑스의 혁명을 그 여자의 힘으로 성용 응. 웬 마녀사냥?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거는 다른 데에서 이제 걔가 전쟁에 성공했으니까 얘기를 한 거지. 성녀야. 이렇게 보자면 예. 다른 거랑 헷갈린 건가? 아니요 맞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네 하여튼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가 보네. 내가 좀 더 연구해 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잔다르크로 얘기할 때 잔다르크가 어떻게 보면 약간 혁명적인 부분을 얘기하기도 하고 남자들이 가득한 곳에 여자 혼자 들어갔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거기는 다 남자들이 뭐 지금은 여군이지만 옛날에는 없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라고 하는데 자기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냥 그런 거 무릅쓰고 나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조금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하는 부분이 좀 들어가. 그러니까 약간 타협하는 느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돌진하는 습성이 좀 들어간단 말이야. 사람들하고 소통하거나 이 사람이 이해력이 높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남들하고 뜻을 합쳐야 되잖아. 뜻이 합쳐지지가 않는 거야 이 친구는. 알긴 더 잘 알아. 지식은 더 많거든. 그리고 예를 들어 머리는 더 좋아. 그러면 이게 좋은 게 좋은 건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 자기가 옳다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돼.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습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처녀 자리가 발달한 사람은 밝게 안 보여요. 밝은 이미지가 아니라 약간 좀 그래 지가 머리 좋다고 그럼 뭐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짜증난다 이렇게 돼. 이게 안 좋은 조금 안 좋은 어두운 이미지가 들어가. 그래서 이제 어떤 형식이 되냐면 야 입에 바싹바싹 마른다 이거. 처녀 자리가 발달한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자기가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으면 좋아요. 자기가 처음부터 이제 주도를 하면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져. 근데 그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대화를 하고 나누고 그럴 때는 저는 항상 듣는 걸 많이 하고 듣는 게 좋아. 듣고 있어요. 그게 좋아. 그리고 네. 그럼 잘하고 있네요. 어떻게 알고 먼저 그렇겠지? 대부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냥 거예요. 이게 제 성격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것도 미리 알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얘기를 했을 때 일단 먼저 다 듣고 그 다음에 뭔가 판단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도 자기는 충분히 아이디어를 낼 수 있거든. 근데 너 맞아. 곡 작업을 할 때 특히 이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뭐 곡이 좀 마음에 안 들면은 그 고칠 때까지 하려고 진짜 맞잖아. 그러니까 고칠 때까지 하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고생을 해도 미안하다는 마음은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미안하다는 마음보다는 그렇게 말을 해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맞아 그런 것 같긴 해요. 맞아. 하는 대로 했으면 될 맞아. 그렇잖아. 왜 계속 안 고치지 그런 마음이지. 그러니까 그게 고칠 때까지 해야 돼. 왜? 계속. 미안하면 자기가 포기할 수도 있잖아. 안 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가 강해. 너무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만 내 생각이 맞거든. 맞아.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게 맞아. 그래서 결국은 물론 이기긴 이기는데 맞긴 맞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 자기 취향이라는 그래 맞아. 근데 이게 내가 오르면 계속 오라야 돼 이 사람. 맞아. 그래서 이게 되게 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게 만드는 기질이 사실은 있어. 많이 들어야 돼. 네, 더 많이 들을게요. 근데 너무 맞아요. 하지 마라고 하기에는 근데 얘가 생각하는 게 맞긴 맞아. 그래서 안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게 짜증이 일단 나는 거야. 그게 진짜 맞아요 그게. 그게 짜증은 진짜 맞아. 나와. 그러니까 얘가 틀려야 야 네가 그렇게 우기더니 안 됐잖아 이래야 사람들이 야 다음부터 너도 조용히 있어 이래야 되는데 말대로 하면 맞긴 하거든. 그래도 자기는 계속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건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와중에 야 결국 내가 한 대로 됐잖아는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예체능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해야 되는 그냥 이쪽 계통에 그냥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예체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예술적인 감각이랑 예술적인 끼랑 이거는 갖고 태어나는 거야. 이건 없애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그곳에 안 있으면 사는 게 안 돼.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떨 때 보면 이거는 배워서 알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그때 그냥 운으로 맞췄구나가 아니라 이 친구는 그냥 그런 게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계속적으로. 맞아요. 이게 재능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는 없어. 제가 살면서 계속. 너무나 신기하다. 단지 이제 뭐가 좀 있냐면 시기 질투는 좀 많이 따라가요. 제가 다른 사람이 상균 씨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계속 있어요. 예체능 하는 사람들의 숙명일 수도 있어요. 아, 이거는. 그래서 그렇죠. 요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네. 나쁘다라고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일단 요거는 좀 안 좋게 작용은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상균 씨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잘 몰라. 우와. 옆에 팬가 아무리 너 이런 매력이 있어. 너는 이게 장점이야라고 얘기를 해도 맞아. 그래? 그러면 이제 얘기를 듣기는 하는데 확신은 없어. 맞아요. 자기가 이해를 못해. 그게 그 말이 맞나? 그게 왜 매력이라고 그러지? 맞아 맞아.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겹쳐져 있는 형태가 나오니까 자기가 준비하거나 고려하거나 자기가 파악했던 부분이 아니고 엉뚱한 데서 뭔가가 나오니까 약간 그럴 때는 그게 의도했던 게 아니잖아. 그냥 얻어 걸린 거잖아.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린 걸 자기 매력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얻어 걸린 것도 매력이야. 그렇잖아. 근데 운이고. 그렇지. 근데 그 준비했던 거랑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나지. 내가 그 사이에 긴 시간 동안 뭔가 했던 것들은 다 어디 갔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요. 제가 부러운 거. 그렇지. 부러워서 질투까지 왜? 생겨. 생기는 거는 꾸준히 뭔가를 하려고 해도 큰 결과물을 뭐 얻는 앞에 것까지가 뭐가 너무 자꾸 뭔가 가려져 있는 네, 느낌이 만막할 때가 많은데 얘는 뭔가 할 때 딱 이렇게 뭔가 잘 되니까 저는 이렇게 질투가 나는 거죠. 딸 수밖에 옆에서. 없어. 근데 정작 자기는 그래놓고 근데 그게 몰라. 아싸가 아니야. 아싸가 안 돼. 응. 왜냐면 얻어 걸린 거잖아. 응. 얻어 걸린 거니까 이건 내가 준비해서 된 게 아니잖아. 맞아. 그럼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됐겠지. 근데 그런 건 아니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나한테 그게 온 거지. 남이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 타이밍이 주어져도 그걸 살리는 사람이 있고 못 살리는 사람이 있잖아. 자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자신이 잘 안 생겨.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잘 몰라. 저 그거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근데 평생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앞으로도 그게 좀 계속. 그러니까 예체능을 하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내가 그거에 자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잘해서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스스로가 잘한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성과가 나오니까 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선 나는 계속 이 부분을 해야 행복하다, 만족스럽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걸 가장 잘 쓰기 때문에 한다라는 부분이지 자신이 생기진 않아. 자신감이 있진 않아. 계속. 항상 그 마인드예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럼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거를 약간 이제 자기를 캐릭터 삼으세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하나 더 있다. 상균이랑 캐릭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얘는 그래도 이 부분을 되게 잘하니까 야, 넌 더 자신 있게 해도 돼. 넌 될 거야 라는 부분을 주면 가짜 자신감이지만 생겨. 그러니까 부캐를 만드세요. 그렇게 하면 돼. 야, 근데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이 친구가 무대 위에서 서는 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같은 저희가 하고 있긴 하지만은 무대에 설 때는 또 다른 캐릭터를 이렇게 연기하듯이 하는 느낌도 있긴 하잖아요. 뭐 그렇지. 가수도 그렇고 뭐 연기자도 연기도 그렇고. 그렇고. 근데 너무 잘해.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어떡하지 해도 결국은 무대 위에 잘하죠. 서잖아요. 그럼 잘해요. 어. 근데 빛나요. 그러니까 저도 옆에 보면서 너무 그게 대단하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대에 설 때는 그런데 내려오면 또 불안해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대에 내려왔을 때도 부캐로 그냥 지정을 하라고. 오늘 나의 역할은 집에서 잠들기 전까지 부캐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해보면 돼.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만 간다 그러면 일단은 크게 문제는 없고, 일단 이제 상균 씨가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자 보는 눈이 정말 안 들어가 있거든. 그 네, 이성을 판단하는 눈이 그냥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부분에는 사람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여자는 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은 평가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연애하는 것만 봐주고 자기 연애는 자기가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너한텐 이런 여자가 맞아라고 해줘야 그때 연애를 해야지. 반대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한테 이런 사람이랑 뭐 맞아요. 사귀라 이 여자는 이런 거 같아. 너한테 어울려 안 어울려를 옆에서 얘기해줘야 돼. 아. 상규 씨가 고르면 안 돼. 여자 보는 눈은 정말 바닥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만 안 만나면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약간 이 친구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은 완전히 결말이 났을 때 좋은 사주예요.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좋은 사주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계속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럼 난 언제 좋아져요? 이렇게 계속해. 남들이 봤을 때 지금 좋잖아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 스스로는 아니 근데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아까 이제 요거 설명했지만 자기가 준비한 거에 비해서는 뭔가 다른 데서
반응이 생긴 것 같아서 스스로는 만족감이 자꾸 안 생겨. 잘했다의 뿌듯함이 원래 잘 안 생겨. 그냥 무대에서 잘한 걸 남들이 즐기는 거지 이 친구가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내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부캐가 그냥 나에 대해서 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돼. 뒤에 가도. 그러니까 흐름 자체를 자기가 만족하는 걸로 하기 시작하면 계속 힘들다라는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렇게 써. 부캐로 쓰면 괜찮아져. 그래서 쭉 그냥 가서 자기가 일단은 완전하게 요 때가 와야 이제 70이 돼. 70. 그러면 뭐지? 이제 진짜 인생 잘했다라고 느낄 수 내가 있을 때가 살아봤더니 막 금전이나 이런 어떤 금전이 이제 이게 조금 슬픈 얘기인데 다시 자기한테 재투자를 많이 해요. 너무 맞아요. 그래서 그 돈 어디 갔어라고 하면 맞아요. 일단 허튼 데 쓰진 않았는데 다 자기한테 다시 들어갔거든? 맞아. 돈이 남진 않아. 이상하게.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챙겨줘야지 자기는 계속 이만큼이 있으면 뭔가 내가 계속 부족한 느낌이 나니까 자기한테 계속 쓰거든. 맞아요. 안 남아. 진짜 맞아요. 근데 자기는 어느 정도 일정한 돈이 없으면 불안해.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계속 써. 맞아요. 근데 그게 평생 간다고요, 그렇게? 그렇지. 근데 그거는 그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옆에서 누군가 그 돈을 누군가가 대신 관리를 해줘야 돼. 자, 또 궁금한 거. 궁금한 거. 다음에 또 언제 올까요? 그건 예약하고 오는 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정말 스펙타클한 결과 네, 다시 오겠습니다. 자주 올게요. 네. 너무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니, 감사합니다.